안녕하십니까. 2부 토론 세션의 좌자를 맡은 오영택 청년연구 회장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베르트랑 교수를 모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은 저희들이 짧게 발제를 하고 두 가지 주제를 놓고 참석해주신 청년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토론이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PD님과 상의하에 박정희 TV를 통하여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총망라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할 우리 청년연구의 이지훈 운영위원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우선 앞선 순서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토론 세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청년연구회 운영위원 이지훈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실태와 청년 세대의 박정희 정신 계승 및 확산 방안의 주제를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속에 드러나는 왜곡의 문제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민족의 죽음과 조국 근대화가 삶의 본질인 대통령, 하면 된다라는 의지를 보인 대통령, 국가 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문장들일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미디어에서는 점차 왜곡된 역사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의 풍조가 이를 끊임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앞서 언급한 문장들이 아닌 냉철하고 무서운 대통령, 독재 정권을 수립한 친일 대통령 등의 문장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를 논하기에 앞서 이 공 자체를 언급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를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는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인터넷 강의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조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고 대한민국은 박정희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성과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직 비방과 인신공격의 내용들로 강의를 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가 몇십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평론가와 정치인들은 경제 발전의 공은 인정하지만 유신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은 유신 이후에 완성형이 되어 빛을 발한 것인데 이러한 요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저 힘을 얻기 위해 그의 공간을 인정하고 과합해야 한다는 반쪽짜리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를 떠돌고 있으며 많은 이가 이에 반문을 품을 생각조차 못하고 넘어갑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역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지속해 노출되는 것은 정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를 저는 고등학교 시절 경험했습니다. 평소 외교안보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던 제게 현재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데 큰 뒷받침을 한 요소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산업화로 인한 경제 발전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타산업과의 근사한 합작을 이뤄냈고 그 우수한 연쇄 효과는 국가 전체를 겨냥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철강 산업의 부흥을 이루는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식민 통치와 6.25를 겪은 정말 기초적인 인프라조차 갖추지 않는 매우 열악한 상태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 순수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여러 서적을 읽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요. 책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특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박정희 이름 석자 때문이었을까요? 평소 우리 역사와 정치에 무관심하던 친구들마저 한마디씩 제게 그 책을 왜 읽느냐는 뉘앙스를 내비쳤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다르게 보는 친구와 교사들도 생겼습니다. 놀라움을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모르는 것이 이렇게나 위험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매우 쉽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의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영상 등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소비됩니다. 저 역시도 많이 접하고 시청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쇼츠와 릴스 영상들은 매우 함축적입니다. 이 함축성은 시간이 없어 유익한 영상의 요약을 듣고 싶은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도리어
우리들을 겨누는 검이 되기도 합니다. 짧고 요약적인 쇼츠와 릴스의 특징은 앞서 언급했던 왜곡된 발언들을 더욱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짧은 시간 내에 사람들로 스크롤을 내리지 않게끔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붙잡은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영상들이 아직도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많은 공적보다 과실만을 조망하는 영상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빼앗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시대가 혼란해질수록 국난을 타게 했던 그의 리더십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단죄금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악의적으로 지우고 왜곡하려는 이들의 세력의 시도도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와 밀접한 청년 세대가 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일부 채널의 미디어 왜곡에 늪에 빠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 주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SNS와 미디어 속에서 비춰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 세대의 박정희 정신 계승,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손을 들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NS와 미디어 속에서 비춰지는 박정희 대통령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자의 경험담들을 나눠주셔도 좋고 어떤 사회적인 기조나 풍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박은식 장님. 사실 저 주제와 조금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한 문장씩 하면 될까요? 네. 일단 그 핵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옛날에 그 이제 유명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박정희의 핵개발에 관련된 그런 거가 있는데요. 박정희 핵개발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께서 방금 언급을 하시려다가 굉장히 민감한 주제에서 잠깐 중지하신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프랑스의 경우에도 두볼 장군이자 대통령이신 당시 대통령이 당시 그 미국과 영국의 반대에도 어차피 핵전쟁 나면은 너네들이 워싱턴을 포기하고 파리를 지켜줄 거냐 아니지 않냐 하고 NPT를 탈퇴했다가 핵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박정희가 이제 프랑스 정부와 이제 계속 이제 밀하게 접촉을 했으나 이제 미국의 반대가 있었죠. 반대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완수하지 못하고 장살당하셨는데 지금의 북의 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핵이 없으니까. 역사학자로서 보았을 때 그리고 이미 핵을 영국과 미국이 반대에도 가지게 된 프랑스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핵 불균형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기회 있을 때마다 핵을 가지려고 계속 이렇게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박정희 때처럼 무리수를 둬서라도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나토처럼 미국과 협력하는 자세 취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이라 좀 대답이 어렵긴 하지만 역사학자로서 대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lors, d'abord, je vous remercie beaucoup. Les questions nucléaires sont des questions qui reviennent souvent et qu'on me pose souvent. 그러나 이 핵 관련 문제는 제가 늘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Alors, je me permets de renvoyer à l'interview que j'ai fait avant-hier avec Madame Choi. 네, 이틀 전에 저희 최지영 사장님과 했던 그 인터뷰가 있는데 아마 그 인터뷰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Nous avons évoqué aussi ces questions et cet enjeu qui, je pense, même 50 ans après, reste très important dans l'équilibre des forces. 아마 50년 이후에도 힘의 균형의 문제는 늘 존재할 것 같습니다. Alors, pour le général de Gaulle se rend compte en 1961, au moment de la construction du mur de Berlin, que les États-Unis
n'interviendront pas en Europe s'il y a un conflit.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세워칠 때 드골 대통령은 유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은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Puisqu'on l'oublie, mais l'administration Kennedy n'a rien fait. 당시 케네디 정부는 사실 유럽에 아무것도 안 했었습니다. Rien. Il a fait un discours, de mon point de vue, minable 2 ans après, mais c'est tout. 2년 뒤에 아주 하찮은 어떤 대답이 있긴 했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Et donc, De Gaulle considère que ce qu'il faut à la France, c'est une capacité de dissuasion, c'est-à-dire une capacité nucléaire pour empêcher l'ennemi d'attaquer, mais pas pour l'attaquer. 당시 드골 대통령의 생각은 프랑스는 원자력 핵을 가지는 이유가 핵으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Alors, je n'ai pas, dans mes recherches, encore trouvé de preuves. Le président Park Chung-hee n'a pas écrit qu'il s'était inspiré de Gaulle. 박정희 대통령이 드골 대통령이 영감을 받았다는 어떤 적혀있는 문장이라던가 글이라던가 이런 증거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Mais je pense que c'est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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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sible. 저는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Pour 2 raisons.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La première raison, comme je l'ai dit, le président Park admirait le général de Gaulle et a beaucoup suivi ce que de Gaulle voulait faire en Europe. 박정희 대통령은 실제로 드골 대통령을 좋아하셨고 드골 대통령이 유럽과 프랑스에 하려고 했던 그 비전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Et la deuxième raison, c'est que avec le président Nixon, Park Chung-hee se rend compte que les États-Unis sont en train un peu d'abandonner la Corée du Sud. 당시 닉슨 대통령을 봤을 때 미국은 한국을 점점점 버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On retire des soldats, 미군이 철수했었고요. on prend contact avec la Chine communiste,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접촉을 했었고요. donc le risque est très important. 당시의 위험은 굉장히 컸습니다. Et je pense que le président Park Chung-hee a voulu au moins montrer que face au risque, la Corée du Sud était capable de relever un nouveau défi.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이런 위협을 전쟁을 도발할 것에 대한 그 위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Et donc, alors, je ne vais pas pouvoir rentrer dans les détails parce que nous manquons de temps, mais entre 1972, la visite du ministre Choi qu'on a vu, et 1975, des accords sont passés, sont signés. 시간을 줘서 다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1972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 아마 그 기술부 장관이셨던 분께서 프랑스에 방문을 72년도에 했고 그리고 75년까지 아마 많은 프랑스 한국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ais, vous l'avez dit, les États-Unis ont fait pression à la fois sur la France et sur la Corée du Sud pour que les accords soient retirés.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방해로 인해서 미국은 당시 프랑스에게도 압박을 가했고 한국에도 압박을 가해서 프랑스와 한국과 이런 협정을 방해하기 위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Alors, voilà pour la partie historique. 이건 역사적인 일이고요. Pour la partie actuelle, je vais être beaucoup plus prudent puisque moi je suis professeur d'histoire.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이제 현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Et je dis souvent que si j'avais la réponse à vos questions, je ne serais pas ici. 네,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알고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Donc je préfère rester humble. 네,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 자리를 좀 지키고 싶습니다. Mais l'histoire a montré que l'OTAN peut être une structure forte.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진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Et il me semble que la politique menée par le président Yoon en ce moment va dans le sens d'une affirmation de la Corée du Sud dans le monde et en consolidant des partenariats importants.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입장은 미국과 그리고 동맹들과의 그 동맹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Je pense que c'est un sens qui a déjà été efficace dans l'histoire, une direction qui a déjà été efficace dans l'histoire. 역사적으로는 이 방향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Je pense à la politique du président Ronald Reagan dans les années 1980. 그리고 이것은 1980년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방향과도 맞다고 봅니다. Qui disait nous devons arriver à la paix, mais la paix par la force, pas la paix par la capitulation. 이거는 도널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평화를 지지하지만 평화를 위해서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Et ça a marché.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잘 되었습니다. 저의 대답입니다. 네, 박은식 자문위원님 이 주제에 관해서도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정희 하시겠어요? 마이크 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께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맡으신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 큰 희망이 보여진 것 같아서 제가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일단 오늘 이 주제 자체도 상당히 시적절하게 선정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프랑스에서 이렇게 역사학자이신 세바스티안 베르트랑 교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제가 이 주제에 부합하면서도 지금 상당히 이거는 통역 안 하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민 통합을 상당히 중요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분열하고 진영적으로 분열하고 또 지역적으로 분열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겪은 어떤 역사적 상처라든지 또 그 성공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지난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은 우리 한국의 좀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 하고 저는 일단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프랑스에서 오신 역사학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직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현재 그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찬반이 갈릴 수 있고 또 극심한 마타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나온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벌써 거의 100년, 70년 이상 지난 역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가 옳았다, 그르다, 그리고 뭐 장점은 전혀 없다,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분명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5.18까지는 얘기 안 하겠는데 단적인 예로 우리 박정희 대통령 5.16이 군사 쿠데타였느냐 아니면 군사혁명이었느냐 이런 정의부터 우리가 같이 국민들이 논의하고 이렇게 열린 광장에서 고민하고 정립해 가는 것이 결국은 사회 통합의 첫 단추를 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프랑스도 많이 이제 열려있는 그런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프랑스도 분명히 지나오면서 세계 2차 대전이라든지 이웃국가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치유했고 또 그 사회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진영 간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갈려서 현재까지 다툼이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 역사학자로서 말씀해 주시면은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lors, merci.
C'est une question effectivement intéressante. 굉장히 흥미있는 질문이셨습니다. La question de la division des mémoires dans l'histoire française. Alors là, il y a beaucoup d'exemples qui viennent et en même temps c'est très difficile de les développer parce que ce sont des événements d'histoire française qui sont peu connus à l'étranger. 아까 프랑스 예를 어떤 그렇게 그 국민들이 이렇게 진영으로 갈리고 이런 예가 있었는지 여쭤보셨는데 많은 그런 예들이 생각은 나지만 프랑스 역사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역사일 것 같아서 어떤 거를 지금 말씀드려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Et je vais en prendre un quand même qui est celui de la guerre d'Algérie. 알제리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Alors, l'Algérie, l'Algérie était une colonie française depuis 1830. 네, 알제리는 1830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C'était une colonie très spéciale parce que dès le milieu du 19e siècle, des Français se sont installés en Algérie. 근데 굉장히 특수한 경우였는데 왜냐하면 19세기 중반부터 이미 프랑스 국민들이 알제리에 가서 이주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Et donc 100 ans plus tard, il y a des centaines de milliers de Français qui vivent en Algérie, dont les parents vivaient en Algérie, dont les grands-parents vivaient en Algérie, dont les arrière-grands-parents vivaient en Algérie. 그래서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미 알제리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프랑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그 조부모에 이렇게까지 그런 역사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프랑스 국민들이 살았던 거죠. Et dans la population algérienne d'origine, si je puis dire, il y avait différentes ethnies. 그리고 알제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에트닉이 있다고,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La guerre de décolonisation de l'Algérie, qui commence en 1954 et qui se termine en 1962, 그래서 알제리가 독립전쟁을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벌였던 54년에서 62년까지 이야기해요. n'est pas l'opposition entre l'Algérie et la France. 당시는 알제리와 프랑스 사이의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N'est pas l'opposition entre le peuple algérien et le peuple français. 당시 알제리 국민과 프랑스 국민들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Le mouvement indépendantiste algérien est un mouvement terroriste. 당시 알제리의 독립을 원했던 사람들은 테러리스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qui a commencé par éliminer ses adversaires politiques algériens. 당시 이 진영에 이제 창설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테러리스트 집단이었습니다. Et parmi les Français, il y a des personnes pour l'indépendance en Algérie et en France, et contre l'indépendance en Algérie et en France. Ah non, il y en a qui veulent pas. 당시 알제리에 살고 있었던 프랑스 국민들도 알제리 독립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Donc, il y a des Français qui, depuis la France, vont soutenir le mouvement indépendantiste algérien. 당시에는 프랑스 국민들, 프랑스에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프랑스의 알제리 독립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고, et il y a des Algériens, depuis l'Algérie, qui vont soutenir l'appartenance à la France. 당시에 알제리에 살고 있던 알제리 사람들은 프랑스에 종속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Alors, c'est très compliqué, je ne peux pas rentrer dans les détails,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mais pour répondre à votre question, le résultat, c'est qu'il y a plusieurs mémoires et plusieurs interprétations de la guerre d'Algérie. 그래서 당시 알제리 전쟁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Même à l'époque, le gouvernement français ne disait pas la guerre. 당시 프랑스 정부는 그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Le gouvernement français disait les opérations du maintien de l'ordre. 당시는 질서 유지를 위한 행동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Et c'est, je pense, pour répondre à ce que vous disiez sur mai 1961, coup d'État ou révolution.
이게 정말 91년부터 그때까지 이게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Je crois que vous avez raison d'évoquer ce problème parce que les mots se chargent d'histoire et se chargent de sens. 왜냐면 아까 이게 부천성이 오히려 군사 쿠데타인지 혁명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어원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어원을 잘 봐야 되는데요. On va considérer souvent qu'une révolution c'est bien, mais un coup d'État c'est mal. 우리는 혁명은 좋은 거, 군사 쿠데타는 나쁜 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Pourtant, il y a des révolutions en France qui ont abouti à des catastrophes. 가끔은 프랑스에서 있었던 혁명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결과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Et en 1958, quand le général de Gaulle arrive au pouvoir, certains parlent d'un coup d'État. 당시 58년 제너럴 드골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거를 쿠데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 gauche française manifeste en disant le fascisme ne passera pas. 당시의 프랑스 좌파들은 드골 같은 그런 민족주의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Et de Gaulle répond aux journalistes 당시 드골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Pourquoi voulez-vous qu'à 67 ans, je commence une carrière de dictateur? 당시 드골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67년에 이 독재자의 모습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Le président Park Chung-hee était un homme modeste et qui n'aimait pas parler de cette manière. Mais je crois que s'il avait pu faire des conférences de presse et avoir ce genre de réponse, cela aurait changé beaucoup de choses pour son image dans l'histoire. 박정희 대통령은 실제로 겸손하신 분이셨고 드골 장군처럼 과격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많은 기자회견을 냈고 기자들과 만나면서 그분의 그런 노력과 겸손하심을 많이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Donc pour terminer, j'espère que je n'ai pas été trop confus. 이 제 말씀이 좀 이렇게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은 되지만 Sur la question des mémoires et de la réconciliation, sur la guerre d'Algérie, on commence lentement, 60 ans après, en France, à avoir une position un peu plus raisonnable, un peu plus consensuelle. 지금 알제리 전쟁이 있은 지 60년이 지난 이제야 프랑스에서도 조금씩 이 전쟁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Mais il y a le problème qui se pose aussi est celui de la perception de la guerre d'Algérie en Algérie. Le gouvernement algérien utilise la guerre d'Algérie comme prétexte pour ranimer des querelles, des problèmes avec la France. 특히 이제 알제리 정부가 현재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렇고 알제리 전쟁을 핑계 삼아서 당시에 어떤 분란이나 소요 같은 거를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현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Et pour le gouvernement français, c'est un dilemme. Est-ce qu'il faut s'excuser encore, ou dire maintenant on va peut-être regarder l'avenir?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딜레마인데 우리는 정말 언제까지 계속 사과하고 또 사과해야 하냐 아니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될 때냐 이 두 가지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딜레마에 있습니다. Cela me fait penser à la visite que le président Yoon a fait au Japon. 저는 지금 윤 대통령님이 일본에 방문하신 사건을 지금 기억하고 싶은데요. Et pris la décision courageuse de dire on va regarder l'avenir.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용기에 저는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사장님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으로 교수님도 답변해 주셨습니다. 좀 넘어가서 두 번째 주제, 뉴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한 분의 의견을 듣고 교수님의 종합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저 국가보훈 포럼의 강주승 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이제 샤를 들골 대통령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박정희 정신에 대해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박정희 정신은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 미디어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박정희 시대의 청년들과 지금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사뭇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척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청년은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면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청년들은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문 들어보겠습니다. Alors, c'est une bonne question, 좋은 질문입니다. mais c'est pas vraiment une question d'histoire. 역사적 대답하기는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합니다. On dit souvent, quand on arrive à un certain âge, c'était mieux avant.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다 보면 옛날이 좋았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Et on dit souvent que les nouvelles générations ne font plus rien, ne veulent plus rien. 그러면서 지금 세대는 지금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Avant, on disait on peut faire. 옛날에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Maintenant, on laisse faire. 우리는 이제는 그냥 하게 놔두고 On veut que quelqu'un fasse pour nous.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ais ça, on disait déjà ça en Grèce au 5e siècle avant Jésus-Christ.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마 예수님 탄생하기 5세기 전부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lors pardonnez-moi, c'est un peu ironique. 약간 제가 유머를 위해서 한 말씀이긴 한데요. Non, je pense vraiment que c'est une très bonne question et peut-être pour reprendre. 질문하신 내용과 이준님께서 발표하신 그 질문을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nsieur Lee disait, et il a raison, qu'il regrette que beaucoup de jeunes aujourd'hui se contentent de petites vidéos très courtes, Instagram ou YouTube, et ne veulent pas aller plus loin. 네, 사실 저희가 앞서 발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렸는데요. 이 두 주제를 좀 아우르는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단순한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이 짧은 동영상으로 정보를 얻고 만족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t donc, moi je dirais que pour connaître l'œuvr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évidemment, il faut lire, voir, écouter, ça prend du temps.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과 그분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고 보고 들어야 합니다. Et il y a aussi un principe simple, et peut-être que c'est un problème de notre génération actuelle.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세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La critique est toujours plus facile que l'analyse.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비판은 언제나 분석보다 쉽습니다. Le président Park Chung-hee disait, je l'ai lu là dans le livre, il est toujours plus facile de détruire que de construire. 이 책을 제가 읽은 사실인데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파괴하는 것이 더 쉽다. Mais moi je pense qu'on peut demander aux jeunes générations de faire quelque chose de très simple.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Je parle des jeunes coréens bien sûr, c'est d'écouter leurs parents et leurs grands-parents, et s'ils en ont encore, leurs arrière-grands-parents. 가능하면 부모님과 그리고 조부모님, 가능하면 그 조부모의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젊은 한국 분들께 요청합니다. Moi je trouve très triste qu'on n'écoute plus aujourd'hui comme autrefois ce que disent les parents, les grands-parents, on les met un peu de côté, on dit que c'est fini, c'est autre chose, c'est pas vrai. 저는 요즘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과 이야기가 단절된 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이미 끝났고 오래된 거고 네,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매우 마음이 안 좋습니다. Je crois que, surtout en Corée, des gens qui sont nés dans les années 1930 ou 1940, ils ont connu des bouleversements incroyables. 1930년 그리고 40년대에 태어나신 한국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한국의 변화를 다 겪으신 분들입니다. Il y a 6 ans, j'ai rencontré un professeur coréen qui apprenait le français aux soldats coréens pendant la guerre. 네, 6년 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군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 전쟁 당시에 불어를 배우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Il était traducteur pendant la guerre de Corée. 그분이 그래서 한국 전쟁 당시에 번역가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Et j'avais rendez-vous avec ce monsieur dans un centre commercial. 이런 어떤 그 센터에서 그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Et je l'ai vu arriver, il avait je pense 90 ans, 아마 80세 정도 되셨던 분인 걸로 기억합니다. et il a sorti un téléphone portable. 당시 이렇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렇게 듀얼폰이죠. 그런 핸드폰을 다 꺼내신 거를 기억합니다. Et moi j'étais très ému parce que d'un seul coup, j'ai ressenti tout ce que cet homme qui est né à l'époque où la Corée était colonisée par le Japon a pu voir dans sa vie. 저는 1930년대에 태어나신 특히 일본의 그 일제시대를 겪은 이 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80세의 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Et il a passé l'après-midi à me raconter sa vie. 오후 내내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Et alors, c'était très drôle parce qu'il était sourd, donc on parlait très fort en français et tout le monde nous regardait. 그분께서 불어를 하셔서 우리가 불어로 얘기했는데 당시 귀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큰 소리로 불어로 이야기를 하느라고 당시 그 옆에 있던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되게 좀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Mais j'ai plus appris avec ce professeur coréen que pendant 1 an de lecture sur l'histoire de la Corée. 저는 그분과 함께 한국 역사에 대해서 거의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lors ça, je crois que c'est très important. Parlez vraiment avec vos grands-parents, avec vos arrière-grands-parents, écrivez leurs souvenirs, racontez leur histoire.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이야기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기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arce que eux, je pense, ils vous diront des choses authentiques sur le président Park Chung-hee. 그분들이 정말 박정희 시대의 그 시대 그대로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께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 교육을 받았던 당사자의 청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좌파 교육감과 전교조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역사 왜곡과 사상 주입 문제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전교조라는 단체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교조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좌익 성향 교직원 단체입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교원 노조이며 1999년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조직입니다. 전교조의 결성선언문을 보게 되면 핵심 3대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족, 민주, 인간화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세 가지 아닐까요? 간단히 개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얘기하는 용어 혼란 전술의 일종인데요. 산민 이념이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민족은 우리나라는 이제 식민지이기 때문에 미국 세력을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교조는 과거 내부 교육 자료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욱더 급진적인 주장까지도 이미 다 드러나 오래전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둘째로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인식하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등 그들이 정의한 하위 계층이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 내용은 상위단체인 민주노총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봐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민중에 내포된 의미는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상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정술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으로부터 삼민 이념이 과거 이미 반국가 세력의 사상임이 판결되었기 때문에 전교조는 교묘하게 용어를 바꿔서 민중을 인간화라는 말로 용어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제 전교조의 설립 목적과 주요 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전교조의 목표는 결국 차세대 사회주의자들을 양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사 왜곡은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용어 혼란 전술 이야기를 드렸듯이 민족, 민주, 인간화처럼 보통 사람이 이걸 듣기에 내포된 의미를 모를 수 있어야 하고 딱 듣기에 이상하지 않아야 할 만큼 교묘하게 작은 것에서부터 뉘앙스를 달리해 역사를 재창조해야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온 역사와 업적, 발자취가 다를 수 없을 만큼 커서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 전 우리 박정희 재단의 내부 소식지에 윤서인 작가께서 그리신 만화가 실렸습니다. 이 만화를 보시면 한 아이가 나옵니다. 반찬 투정을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맨날 잔소리하고 공부만 시키고 일찍 깨우고 괴롭히고 어제도 내 등짝 때렸잖아. 다 필요 없어. 엄마가 만든 건 싫어. 밥이랑 소시지면 충분. 엄마 미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밥이랑 소시지가 엄마가 만든 건데 너도 엄마가 만들었고 이 집도 엄마 집이고 이 모든 것들 다 엄마가 사준 거잖아. 엄마가 싶으면 집을 나가.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박정희 너무 싫어. 박정희를 거부한다. 독재의 잔재를 찬탈하자. 이렇게 유신 독재, 민주주의 후퇴, 대기업 중심, 도시 중심 양극화, 착한 국민들을 괴롭혔잖아. 박정희 필요 없어. 박정희가 만든 건 다 싫어. 그냥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자 윤서인 작가께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저기 그 나무랑 길도 다 박정희가 만든 건데 건강보험도 박정희 작품이고 이 나라에 박정희 손길이 안 닿은 데가 어디 있니? 박정희가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만화에서 볼 수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때문에 전교조가 왜곡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택한 방법이 프레임과 이미지화였습니다.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 그런데 정작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자유를 얻었다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다고.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무엇이 제대로 된 증언일까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사건을 놓고 역사를 바라본다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그러나 전교조의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왜곡으로 교과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해 독재를 했던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작금의 청년세대와 청소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 친일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얼마나 조직적이고 전략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일어났던 교과서 무단 수정 사태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 교육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교과서 수정 과정에 개입하여 집필 책임자 모르게 교과서를 수정합니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서 교육부의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가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부한
집필 책임자를 교체합니다. 그리고 수정을 심의할 비공식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비공식 위원회를 참여연대와 좌파 성향 전국 역사교육 모임 등에서 지극히 편향적인 인물들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정을 위해서 협의록을 위조하고 도장을 훔쳐서 날인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정된 교과서가 전국 수천 개 초등학교 43만 명의 학생에게 배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을 이들이 이토록 무리하게 수정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역사입니다.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아예 통째로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유신체제라는 표현을 독재정권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합니다. 이것이 이미지화고 프레임이죠. 그리고 5.16 사건에 대해서 군사 정변, 출세에 목마른 군인이 일으킨 쿠데타로 기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산업화 과정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전한 역사관,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서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산업화를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과서는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고민하거나 판단할 새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독재 정권인 북한 김부자를 향해서는 품어야 할 민족이라고 가르치고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은 친일 독재자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없으니 역사 교육을 장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략은 상당 부분 성공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시민들께서 노력해 오셨다는 것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학생 당사자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편향된 교육과 싸워왔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치인들에게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과 이미지화, 그리고 교육 장악, 이 부분에서 전교조는 이미 월등한 실력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가리고 눈을 막고 책에서 지울 수는 있어도 우리의 부모 세대가 삶으로 지켜온 고고한 산업화의 가치는 없애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는 일요일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청년 여러분께 두 가지 주제를 던집니다. 좌파들의 프레임, 이미지화, 교육 장악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 생각, 철학을 우리 청년 세대의 언어로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임태건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교수님만 힘드시니까 세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참 먹고 사는 인권을 챙겨주신 박정희 대통령 참 위대하시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5.16 이제 그거는 이제 참 말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 국민들이 열망했습니다. 그 4.19 학생운동을 통해서 내세운 민주당 후보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새로운 영웅적인 그런 인물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열망과 지지 속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도 할 수 있겠죠. 예,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발전을 할 것 같은데 물어보자면 박정희 정권의 핵심적인 작업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통한 경제개발과 국민경제의 확립이었고 그것은 또한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 계획을 통한 근대화의 완성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 이후 근대화야말로 5.16 혁명이 국민혁명을 완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민주혁명의 목표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근대화의 구체적인 과제로 첫째, 반공검적, 반식민지적 잔재로부터의 해방, 둘째, 경제적 자립, 셋째,
건전한 민주주의 재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건전한 민주주의란 서양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 형편에 알맞은 민주주의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행정식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미뤄볼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민족주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시대적 정신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민족주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오늘날 21세기의 민주주의 시대에 어떠한 형태로 귀감이 되는지 묻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건 이제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고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조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용과 관용,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 포괄적 가교용 사회적 자본, 그리고 교차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쉽게 말하면은 제도적 절차, 원리와 규범, 정치적 함의의 중요성, 사회의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민주주의에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세 분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한 번에 굉장히 방대한 양의 질문을 주셔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5.16에 대해서 우리나라 작금의 폭토는 언급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이미 제도권 내의 모든 문서에서는 5.16을 군사 정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혁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릇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혁명에는 어떤 요소가 수반되어야 하는가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권력을 찬탈한 거라면 그건 쿠데타일 수 있겠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 5.16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제시하고 싶으신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이제 싸우면서 건설하자라고 하는 민족 근대화에 관련된 비전이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5.16을 일으키시면서 혁명 공약들을 발표하셨고 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반공을 국가의 기조로 삼고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안에서 이 나라를 중흥시켜 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이죠. 이러한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 어떻게 일개 군인의 권력을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기술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묻고 싶은 지점이고, 따라서 5.16에는 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한 혁명을 이뤄낸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던 첫 번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좀 그릇된 민족주의적 형태를 세계사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통해서 보았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적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가와 조국을 위한다라는 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곧 그분의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것이 배워야 될 점과 혹은 이걸 참고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결국 핵심이 되는 이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올바른 리더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적 얘기와 이것이 연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베르트랑 교수님의 최종 종합 의견을 듣고 오늘 자리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lors, d'abord, merci, j'ai lu avec beaucoup d'intérêt votre intervention.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Sur la première question, comment répondre donc aux factions de gauche qui contrôlent les images, la création, je crois que si c'est le cas, il ne faut surtout pas faire la même chose
que ces factions de gauche. 특히 이제 역사를 지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그 자들이 하고 있는 그 짓을 우리 진영에서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l ne faut pas faire la même chose dans l'autre sens, à l'extrême droite, sinon ça ne s'arrêtera jamais. 이것을 저희가 극복화돼서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끝나지 않을 전쟁이라고 봅니다. Et je pense que la meilleure réponse que peut vous faire un professeur d'histoire, ce sont les faits et leur contextualisation. 역사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이런 사실, 팩트를 시대적 상황화시키는 것입니다. Si on veut évoquer la période Park Chung-hee, il faut parler de tout ce qui s'est passé. 박정희 시대를 얘기하려면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Il faut montrer les réalisations, 네, 그분의 모든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évoquer la situation de la Corée avant et après.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전후의 한국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Alors, je vais ajouter qu'il ne faut pas avoir peur de parler aussi des sujets difficiles et des sujets polémiques. 그리고 어렵고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C'est leur meilleur moyen de montrer la cohérence de l'œuvr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t puis, il faut renvoyer les critiques à leurs contradictions. 그리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순을 지적해야 합니다. Je prends un exemple. 예를 들자면 Si le président Park était un dictateur qui contrôlait tout,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것을 통제했던 독재자였다면 comment aurait-il pu ne pas jouer un rôle essentiel dans le développement économique? 어떻게 한국의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Voilà. Et il y a beaucoup de contradictions comme ça que l'on doit expliquer. 우리는 이렇게 많은 모순들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Alors c'est bien résumer en une phrase le langage de la jeune génération, la philosophie du président Park Chung-hee, c'est ça.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J'ai une phrase en anglais à laquelle j'ai pensé. 대답을 준비하시면서 영어로 생각이 나는 문장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e can do it, we will do it, we do it together. C'est simple, 단순합니다. mais c'est tou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바스티안 베르트랑 교수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프랑스 역사학자 세바스티안 베르트랑 한국 청년들에게 박정희를 말하다 청년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